안녕하세요, 공부엉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교수님을 받고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지 낱낱이 공개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개를 안 했는데 현재는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편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영상은 이렇게 좀 더 솔직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 공인중개사 그런 학원에서 수강생 관리 경력 2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직장 병행해서 단기 합격을 했습니다. 뭐 단기 합격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차를 별도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다짐한 게 6월이었어요. 직장 병행하면서 1, 2차 같이 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1차만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를 12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또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회사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솔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교수님을 선택했더니 어떤 점이 좋았었고 왜 선택했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과목마다 공부법을 달리하면서 실험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목별로 공부법이 다를 수 있으면 좀 사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1차는 2020년에 31회로 했고요. 에듀윌로 했습니다. 일단 학기로는 저는 거의 독학으로 했어요. 그때 이용규 변호사님 공부법이 한창 핫했어가지고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에듀윌 기본서에다가 기출을 개인적으로 병행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잠깐 선택적으로 기본 심화 강의 골라가면서 이영방 교수님으로 골랐습니다. 필요시에만 들었고 전체를 정주해 가지는 않았고요. 이영방 교수님은 그래프 설명이 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좋아했어서 이영방 교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에듀윌에는 유명한 교수님이 학개론에서 박덕현 교수님이랑 장혁 교수님도 유명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기본서에 표시하면서 공부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공부했던 학개론 보여드리면요. 일단 2권이에요. 깔끔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는 연습 삼아 막 공부를 하다가 깔끔한 패턴을 갖고 여기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약간 쓸데없는 짓이죠. 그랬는데도 단기 합격을 했다. 이거는 빼고 이 책을 어떻게 공부했느냐. 여기 노란색이 저는 큰 제목에다가 체크했고요. 하위 개념에는 이게 주황색이나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 부동산의 수요 아래 수요의 개념, 수요 곡선, 수요의 법칙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고 만약에 수요 변화 요인에서는 소득 수준의 변화, 대체제, 보완제 이런 식으로 내가 얘를 폈을 때 이거 하위 개념이 이거고 이런 걸 깔끔하게 보려고 색칠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밑줄들은 다 기출에 나왔던 애들이고요. 가끔 이렇게 빨간색은 정답 지문이었던 애들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기출에 나온 거 표시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얘를 다시 읽어봤을 때 얘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이해를 했는지 넘어가게 되는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법입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석진 교수님 기초 강의를 들었었어요. 저는 6월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때 좀 어쩌다 들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정주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주구장 시험 민법이라는 걸로 했고요. 이 당시에는 3월부터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1월부터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이 교재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는 강의를 좀 안 듣고 기출을 독학을 하다가 아무래도 강의를 안 들으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강의를 안 듣고 공부하는 거에 대한 흥미가 막 엄청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심화 강의만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 교재로 심화 강의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기본부터 강의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그때는 심화 강의를 이것만 했었어가지고 이때는 심화 강의만 들었고 심화 강의부터 들어도 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교수님이 심화 강의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굿. 그리고 이거를 꼭 들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를 민법은 7월부터 했을 거다. 민법은 거의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듣고 이만큼간 갭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유 있으면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민법 같은 경우는 기초 같은 거 들어도 그렇게 손해보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민법이에요. 민법도 2권이죠. 저의 이 정리병 때문에 얘도 여기다가 정리를 하다가 여기로 옮겨서 결국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얘만 볼게요. 얘는 이제 비슷해요. 아까랑 좀 얘는 테마별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그 안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과 조문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판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있어가지고 저는 공부하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판에 이제 시험 한 3주 전에 이 민법을 좀 한 번에 표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 정리 같은 것도 한 번 했었어요. 엑셀로. 이거 일주일 직장 다니면서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저에게 엄청난 도박이었거든요.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애매합니다. 어느 과목이든 체계를 정리하는 거, 체계도 같은 거 정리하는 거는 뭐 좋은 거라서 혹시나 민법도 이렇게 줄글로 된 책으로 공부하더라도 이런 체계도 있으면은 꼭 같이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입니다. 2차는 저는 메가랜드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요약서, 기본서 하나도 없고 요약서에만 올인을 했습니다. 자, 중개사법인데요. 중개사법은 저는 김상진 교수님의 심화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저의 꿀팁인데 특강 자료를 구입해서 이거랑 같이 병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화 강의 같은 거 강의 듣다 보면은 교환이 따로 나와요. 근데 그 교환을 별도로 안 하고 이 김상진 교수님이 특강으로 했었던 아마 5월, 6월쯤 했던 그런 특강일 거예요. 그런 특강 자료를 가지고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개사법을 한 7월,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런 자료가 다 나와 있던 상황이어서 교수님의 강의랑 특강 자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왜 이걸 선택했느냐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나만의 노트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의 정리되어 있는 방식이 약간 개인적으로는 조금 깔끔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태블릿을 옮겨가지고 필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김상진 교수님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심화 강의 하나만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의를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물론 기본 강의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면 같이 들으시면 좋은데요. 하나만 들어도 손색이 없고요.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중개사법을. 근데도 이 교수님이 항상 할 수 있어요. 쉬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잘 달래주세요.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개사법 되게 쉬운 이미지 갖고 있잖아요. 막상 공부하면 잘 안 잡혀요. 이게 경지에 오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막 겁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중개사법 요즘 어려졌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이러면서 뭐 기초부터 듣고 와, 기본부터 듣고 와 이러면서 내 거 엄청 많이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유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김상진 교수님 그런 거 없었고 정말 깔끔하게 강의 잘해주셨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강의 스타일이에요. 칠판에다가 원테이크로 오늘 공부할 주제에 대해서 쭉 나열하신 다음에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늘 이거 공부했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표시한 것만 중심으로 읽으면은 이 강의가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하나 듣고 나면 배우는 게 확실해지고 이래가지고 성장하는 느낌을 팍팍팍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요약노트 안 쓰고 이 특강 자료를 썼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릴게요. 하필 요약노트 맞는데 이분 걸로 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테마별로 쭉 거의 한 장에 정리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쵸? 근데 왜 표시가 안 돼 있지?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여기 보시면은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채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강의 듣고 이거 채우면 굉장히 효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편집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편집이 까다로운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안 되겠다 하다가 100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노트 정리하고 저만의 색깔도 먹이고 이거는 시험 직전에까지 사용했던 거라서 좀 더러워요. 시험 직전에 막판에 엄청 막 진하게 칠하고 막 괜히 동그라미 막 여러 번 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러운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결국에는 저만의 노트를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입니다. 공법은 메가랜드에 있었던 이상권 교수님을 했어요. 일단 이상권 교수님은 너무 웃깁니다. 너무 웃겨서 약간 웃으려고 듣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자칠판으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교재를 펴놓고 교재 내용이 나와 있으면 여기다가 필기를 덧붙이면서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내 눈을 막 교재 봤다가 이거 봤다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상현 교수님은 따로 이렇게 교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교재를 이제 해커스에는 그냥 공법 체계도를 썼습니다. 이유는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되게 커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저는 깔끔한 거 선호해가지고 이상현 교수님 책은 제 기준에서는 약간 어지러웠어요. 근데 강의는 너무 재밌어서 막 홀린 듯이 봤지만 정리는 여기다 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개인적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의 노트를 이제 전 태블릿으로 옮겨가지고요. 여기다가 계속 필기 덧붙이면서 공부했습니다. 이상균 교수님 공법인데요. 얘는 딱 A4 정도의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깔이 많은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제가 색깔을 칠하고 싶은데 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색이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해커스 걸로 가져왔고요. 여기 사이즈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훨씬 큽니다. 대신에 훨씬 얇아요. 보이시나? 훨씬 얇아요. 한 반 정도? 저는 한눈에 딱 정리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위치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걸 좋아해요. 어떤 얘기 하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깔끔하게 그 자리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필기가 하나도 없죠. 공부를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 역시 태블릿으로 갖고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으로 스캔을 해서 갖고 왔고요. 필기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고 이런 데는 이 책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새 종이로 갖고 와서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 추가 필기 같은 거 여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이니까 사실 제가 듣고 있는 교수님의 요약서를 선택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괜히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공시법은요, 메가랜드의 배상현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요. 기본 이론만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기본 이론 이렇게 자식강 안 하실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심화 이론은 선택적으로만 좀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분도 개인 노트가 나오고 이 노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세요. 근데 줄글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줄글로 돼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충분하거든. 이거 베리베리 굿이에요. 이것만 가셔도 충분한데 그림으로 되고 입체적으로 된 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결국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입체적이냐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좀 칸 잘 나눠져 있잖아요. 얘도 여기 보면 칸 잘 나눠져 있고 이거 비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다 나온대요. 여기에서 웬만한 거 공시법은 그냥 커버 다 가능하게 나와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정리를 하고 있던 것도 있어서 그냥 이걸로 했습니다. 배상현 교수님의 요약서, 공시법 요약서입니다. 이거는 진짜 얇아요.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줄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 애들이고 제가 이게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공시법을 제가 노트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공시법 노트예요. 일단 지적 부분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편찬하고 싶은 순서대로 조금 바꿨어요. 정확히는 이 첫 번째 페이지는 거의 없었다고 치면은 6장 만에 저는 지적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적 몇 점 맞았냐? 12개 중에 2개 틀렸고 하나는 겁나 쉬운 거 하나 틀렸어요. 1번인가? 창피해. 그거 실수해가지고 거의 하나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얘는 등기고요. 여기 등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했습니다. 얘는 좀 많아요. 얘도 한 17장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표지 빼면 16장. 그래도 얘도 짧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법인데요. 명불허전 이송환 교수님 기본 심화 강의. 세법 이거 추천드리는 이유가 세법이 되게 접근할 때 엄청 어려워요. 이분이 PPT 띄워놓고 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반복하면서 이거 채워봐 이러면서 계속 PPT를 반복하면서 하니까 화면을 보고만 있어도 알게 되는 게 많아지는 느낌? 효과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뭐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시간 없어서 바로 심화 강의만 들었는데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는 세법이 워낙 어색하게 느껴졌던 사람이라서 기본부터 들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요약노트 같은 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역시나 약간 좀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세목별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정리했지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따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요즘 세법이 좀 어려워진 거 알죠? 엄청 장황하게 줄글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엄청 길고 지문도 길고 요래요. 외워야 되는 요소도 포인트들은 간단하지만 이걸 길게 읽은 다음에 약간 해석해가지고 포인트를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싶었는데 강의에서는 접근성은 높였으나 깊은 이해는 못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에듀윌 한윤규 교수님이 세무사 출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총정리 특강 9강 정도 됐나?
이렇게 됐던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정도 됐던 거를 한번 쭉 들었더니 여기다가 이제 필기 덧붙이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막판에. 그 저는 엄청 도움이 됐어요.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고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효과가 없는 거고 약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으면은 되새김 플러스 세무사 출신이니까 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세법 수업 들으시면 이성원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 이런 프린트가 나와요. 이것도 충분히 좋기는 했는데 저는 세목별로 비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장 세법 이런 걸 팔더라고요. 진짜 한장 세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 취득세, 등록세별로 이렇게 과세대상, 납세 의무제 정리를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막 튀어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부를 해보다가 아 좀 힘든데? 이러고 덮었어. 얘만 따로 팝니다. 몇천 원에 팝니다. 결국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 이렇게 세법 정리, 과세대상, 취득세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쭉 하고 토지 안에서 종합, 별도, 분리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주황색이 종합, 파란색이 별도, 분홍색 계열이 분리.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가끔 주황색 있죠. 이거는 종합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이 별도 합산 아래 분홍색들 있죠. 이거는 또 분리에 해당하는 애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공부하는 거 해놓고 이제 주제별로 세목별로 쭉 나눠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타이핑을 하고 출력하고 나서 수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러워졌고요. 한글에다가 모아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얇게 세법 끝. 저는 이걸로 무한 반복했습니다. 무한 반복?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의는 기본 심화 이렇게만 들었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 뒤로는 기출만 좀 무한 반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출 반복하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요약서 있죠. 그 요약서를 계속 보완하는 과정 이거 두 개를 계속 했습니다. 기출로 대비하기에 살짝은 간당간당한 시험이 되었지만 확실한 합격 루트는 맞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가 추천하는 강의 교재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